예, 24회 1과목 문제 1번 오존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존 처리. 이 오존 처리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발생돼요. 배오존하고 잔류오존. 이게 무엇이냐면 오존이 O3라는 기체인데 얘가 물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녹겠죠. 얘는 녹는 애. 얘는 안 녹은 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처리해야 돼요. 오존 처리 시 수반되는 문제로는 기역, 배오존과 니은, 잔류, 오존의 처리가 있다. 기역은 강력한 산화력으로 후단 활성탄의 기계적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고, 바뀌었네요. 지금 활성탄의 강도를 약하게 한다고 하니까 잔류 오존이 기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처리되지 않고 대기 중에 방출되는 기체로 이제 배출되는 오존, 배오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배출수 처리 시설, 역세척, 침전 슬러지 두 가지 혼합하면 어떤가? 문제 2번. 배출수 처리 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혼합하면 탁도는 증가하고 혼합 처리 시 약품 소요량은 증가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세척수가 있는데 이게 농도가 낮겠죠. 농도가 낮습니다. 근데 침전 슬러지는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두 개를 섞게 되면 이 역세척 수가 침전 슬러지 이 응어리진 것들을 깨겠죠. 미숫가루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갑자기 물이 막 들어와서 흔들어줘요. 그러면 미숫가루가 훅 해서 탁도가 증가되겠죠. 탁도가 증가되고 이 탁도로 증가된 걸 잡기 위해서 약품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 원리입니다. 문제 3번. 암모니아성 질소가 10ppm이고 우선 물음 1부터 볼게요. 물음 1. 암모니아성 질소 1mg/L 1ppm 제거하는데 필요한 농도 CL 농도 우선 화학식을 보면 이 NH3 3Cl2가 이제 질소랑 염산으로 되는 거죠. 이 2대 3을 보면 됩니다. 암모니아성 2몰이 반응할 때 Cl 염소가스는 3몰이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암모니아성 질소 1mg/L가 몇 몰인지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NH3의 분자량은 14 더하기 3이니까 17. 그러면 1mg 17로 나누고 리터는 저절로 되어 있죠. 그러면 17분의 1 밀리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2대 3이기 때문에 2대 3은 17분의 1 밀리몰 농도 대 x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분의 3은 2x. 따라서 x는 34분의 3 밀리몰 농도인데 이게 곧 Cl2의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 그러면 Cl2의 분자량은
35.5라고 했으니까 71이 되겠습니다. 71 따라서 x는 34분의 3 곱하기 71을 해주면 6.26mg/L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1mg/L의 NH3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Cl2 농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음 1. 물음 1. 그 물음 2는 원수의 암모니아성 질소를 완전 제거하는데 요구되는 이론적 염소량. 물음 2는 Cl2가 하루에 몇 킬로그램 필요한가? 그러면 유량이 2000톤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성은 10mg/L이고 따라서 Cl2가 필요한 것은 62.6mg/L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Q 곱하기 Cl2는 2000톤 곱하기 이 62.6mg/L가 이게 62.6g/m 세제곱으로 바뀝니다. 리터에다가 1000을 곱해주면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62.6g 해주면 125,200g/day가 나옵니다.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면 125.2kg/day. 이게 하루에 필요한 염소량입니다. 문제 4번. 이산화 염소 처리법이 염소 소독에 비하여 우수한 점. 이산화염소. 이거죠. 염소 소독 이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염소 종류 4가지. 소독 종류입니다. 소독. 첫 번째로는 Cl2 액화염소. 그리고 두 번째는 차아염소산 나트륨 NaClO. 세 번째로는 차아염소산 칼슘 CaClO2. 네 번째로는 이산화염소입니다. ClO2. 그 액화염소 같은 경우에는 독성 가스입니다. 독성 가스. 그래서 대규모 정수장에 쓰입니다. 이 Cl2 액화염소는 유효염소 성분이 100%입니다. 그리고 제조 방법은 경막식과 무경막식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금물 NaCl을 물에 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기를 주어서 전기 분해를 합니다. 이때 이 막이 있냐 없냐란 차이인데 대규모 처리 시설에서는 경막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많은 양을 염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막으로 이제 그 구분을 해줘야 돼요. 전기 분해가 된 거와 안 된 거. 근데 소규모 처리장에서는 이제 무경막으로 해도 됩니다. 차염산 나트륨은 담황색 알칼리성 액체. 그리고 취급성이 용이. 중규모 처리장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유효 염소 성분이 약 10%입니다.
액화염소가 독성가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유효 염소 성분이 10%이고 이거는 액체입니다. 그래서 취급성이 용이하겠죠? 독성이 떨어졌고 액체고. 대신 중규모 처리장. 염소 성분이 적어서. 차염산 칼슘은 또 뭐 차염산 나트륨하고 이제 비슷한 형태인데 다른 건 이거는 분말 형태입니다. 취급성이 용이하고 유효 염소 성분이 약 60%가 되겠습니다. 이산화염소는 이제 이것도 가스예요. 가스인데 가장 강력합니다. 염소제 중 가장 강력. 잔류성도 있어요. 잔류성 있고 대신 가장 강력한 만큼 취급성이 어렵습니다. 취급성이 어렵다. 근데 신기한 거는 THM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통 염소 처리할 때 저희가 걱정했던 게 THM을 형성하기 때문에 전에 오존 처리나 활성탄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THM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페놀에도 효과가 있다. 따라서 문제 4번에 보면 우수한 점 4가지는 이거 되겠습니다. 염소제 중 가장 강력하고 잔류성이 있고 취급성이 어렵지만 이거는 장점이 아니겠네. 우수한 점이 아니고 THM을 형성하지 않는다. 페놀에도 효과가 있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급속여과지 세척 불충분 시 많이 했던 문제 같은데 머드볼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층 표면 불균일 여층 균열이 생기고 여과 수질이 악화되어 여과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머드볼이 생기면 이렇게 동그란 게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에어 바인딩이 생기고 에어 바인딩이 뭐냐면 얘 때문에 국수적으로 어디는 압력을 덜 받아서 증기압이 생기고 거기서 거품이 이렇게 생겨요. 방울 기포가. 그 기포로 인해서 생기는 게 파이핑 현상. 이 파이핑 현상으로 인해서 유속이 빨라지면서 그 플록들이 깨지죠. 그러면 탁질이 생기고 그것을 브레이크. 탁질 누출 현상. 요게 요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과 지속 시간을 짧게 만들고 다 이 내용입니다. 머드볼이 표면을 불균일하게 만들고 에어 바인딩이 생기죠. 그 에어 바인딩이 파이핑 현상을 만들고 여층 균열을 주고 파이핑 현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파이핑 현상이 탁질 누출 현상을 만들고 그것은 또 여과 수질을 악화시키고 여과 지속 시간을 줄입니다. 문제 6번. 침전지입니다. 침전지 문제. 침전지는 이제 횡류식 침전지랑 두 타입이 있는데 횡류식 침전지 그리고 고속 응집 침전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차이점은 약품, 응집제를 써서 교반을 주고 침전을 시키는 겁니다. 횡류식은 이제 완속으로 침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음 1. 배출 방식 4가지. 횡류식. 첫 번째로는 기계식 제거 방식. 두 번째는 슬러지 흡입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침전지 바닥에 호퍼를 설치해서 제거.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침전지를 비웁니다. 침전지를 비우고 청소.
기계식 제거를 보면 이거예요. 그 침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기계가 여기서 이렇게 긁어 모아서 없애버립니다. 슬러지 흡입은 뭐냐면 여기서 흡입구에서 슬러지를 쭉 당겨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침전지 바닥 호퍼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길이 있겠죠? 침전지가 나가고, 침전지 비우고 청소는 침전지 물을 쫙 빼고 나서 이제 여기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출 방식 네 가지는 기계식, 슬러지 흡입, 그러니까 흡입, 기계, 흡입, 호퍼, 그리고 청소. 기계, 흡입, 호퍼, 청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물음이 고속 응집, 침전지, 배출 설비, 구조. 침전지 내에 잉여 슬러지를 수시로 또는 일정 간격으로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구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침전지 내에 잉여 슬러지, 이게 찌꺼기죠. 잉여 슬러지를 수시로 또는 일정 간격으로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구조. 당연한 이야기지만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7번. 문제 7. 크립토스 포리디움. 이 문제인데 얘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얘가 설사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없애야겠죠, 얘를. 대책. 약품에 의한 응집 처리. 두 번째, 여과수 탁도를 상시 감시합니다. 탁도가 많아진다는 의미는 이제 크립토스포리디움이 이제 유출된다는 의미니까 상시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과, 그러니까 역세척 후 여과 재개 시 일정 시간 동안 여과수를 배출하는 시동 방수 설비 설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세척 후에는 아무래도 이 공극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하게 여과수를 버려야 됩니다. 그게 시동 방수 설비, 이것을 설치합니다. 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크립토스포리디움을 나가지 않게, 여과되더라도 그 여과수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들입니다. 네 번째, 여과 재개 시 여과 속도 단계적 증가. 그러니까 천천히 올려야 됩니다. 왜냐면 빨리 올리면 그만큼 탁질이 되니까. 5번, 여과 지속 시간을 단축. 길게 쓰면 그만큼 이게 폐쇄가 돼서 더 그 여과수 수질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과 지속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7번에 이 대책으로는 뭐냐면 크립토스 포리디움이 나가지 않게, 유출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응집을 합니다. 약품으로. 그리고 응집 처리했으니까 잘 나가지 않는지 상시 감시를 하고, 세척 후 여과 재개 시 공극이 클 때 여과가 되는 배출수를 버립니다. 그게 시동 방수 설비 설치. 여과 재개 시 여과 속도를 천천히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여과 지속 시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깨끗한 여과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